얼음 빙의 물수, 이거 그냥 얼음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빙수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10년대 발표된 이광수의 무정이란 소설에는 빙수 한 잔 자시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어서 빙수를 마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로써 과거의 빙수는 진짜 말 그대로 얼음물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 아래 식민지 시대를 맞이한 한반도에서는 현재 우리가 먹는 빙수와 비슷한 형태의 잘게 간 얼음 위에 디저트를 올려 먹는 음식도 카블리로운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건너오게 됩니다. 한국에도 있는 독토빙수라는 카페를 가보면 얼음가루를 커다랗게 산처럼 쌓고 맛있는 시럽을 잔뜩 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당시 조선으로 건너온 초창기 빙수였죠. 당시 쓰인 여러 문학작품에서 빙수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넘치게 담은 얼음에 딸기 시럽이나 다른 달달한 과일의 시럽이 뿌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해주세요. 재미있는 점은 어린이날을 만든 인물로 유명한 방정환도 빙수를 즐겨 먹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가 달달한 음식 자체를 많이 찾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럽이 잔뜩 올라간 빙수도 시원하면서도 그 달달한 맛에 중독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빙수당 당수라고 부를 정도로 빙수를 자주 찾았는데 그러한 호칭을 흡족하게 생각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그는 빨간 딸기 시럽이 빙수의 맛을 제대로 살려준다고도 했죠. 빙수를 좋아하는 사람답게 그가 빙수에 대해 남긴 말은 꽤 많습니다. 특히 잘게 갈린 얼음 자체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웠습니다. 우박이나 쌀아기 같이 거칠게 갈아진 빙수를 먹는 사람은 불행하다거나 빙수의 얼음은 한방눈이나 솜사탕처럼 부드러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솜씨 좋게 갈린 얼음이 혀 위에 놓이면 씹거나 깨물 필요 없이 사르르 녹으며 향긋하고 찬 기운만 남겨야 한다는 말이죠. 당시 빙수가 유행하다 보니 빙수점보다 10분의 1 가격에 판매하는 노점상도 등장했습니다. 가격이 싼 만큼 얼음과 시럽이 위생적이지 않아 배탈이 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죠. 아예 빙수를 먹을 땐 배탈약을 함께 먹으라고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여름 한철 장사를 마치면 군고구마와 군밤장수로 변신해 겨울철에도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빙수 시장의 형성 과정을 보려면 그 기원이었던 일본의 모습도 살펴봐야 합니다. 에도시대 말기엔 미국 보스턴에서 구입한 얼음을 6개월이나 걸려 요코하마로 들여왔었고 당연히 황실이나 고위층 사람만이 얼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800년대 말 얼음의 유용함을 눈여겨본 나카가와 가헤에는 일본 북쪽 지역인 홋카이도에서 얼음을 채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1870년부터 본격적으로 얼음을 생산했습니다. 이 얼음은 보스턴에서 가져온 얼음보다 저렴하고 질이 좋아 단숨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초창기 형태의 빙수도 탄생했는데 단순히 송곳으로 얼음을 잘게 부수고 설탕을 뿌려주는 형태였습니다. 1888년부터는 얼음을 제조하는 품질 좋은 기계의 도입과 함께 천년빙은 점차 사라졌고 기계로 만든 얼음이 보급되며 1897년 무렵부터는 오히려 천년빙을 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이 한반도를 탐내기 시작했으니 조선에 머무르던 일본인을 위한 빙수점도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빙수를 맛본 조선인이 늘어나면서 조선 사람들의 번화가였던 종로를 비롯한 경성 여러 곳에 빙수점이 생겼죠. 과거 아이스크림의 재료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유, 설탕, 얼음, 달걀 등이 들어갔죠. 그러나 일본에서 처음 아이스크림이 등장했을 때에는 생우유에 천연 얼음을 사용한 데다 사람이 수제로 만들어야 했어서 지금으로 치면 대략 7에서 8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사치 음식이었습니다. 서민들이 접하기엔 부담스러웠죠. 이후 얼음과 우유 등 주재료가 점차 대량 생산되며 아이스크림의 가격도 내려갔지만 일제시대 한반도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아이스크림이 비쌌기에 대중적인 여름철 디저트는 빙수가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타겟층이 달랐습니다. 빙수가 서민의 음식이라면 아이스크림은 부유층의 음식이었죠. 그러다 1930년대가 되면서 빙수는 여전히 판매점에서 즉석에서 얼음을 갈아 시럽을 올리는 형태가 유지되었던 반면 아이스크림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며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빙수는 배탈이 날 위험도 컸는데 아이스크림은 훨씬 위생적이어서 빙수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아이스크림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빙수의 어원을 추적해보자면 이 역시도 일본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빙수라는 음식이 생기기 전 실제로 일본에서 얼음물을 파는 가게가 있었고 과일 주스나 차에 얼음을 타서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갈은 얼음을 그대로 파는 메뉴도 있었는데 여기서 점차 발전해 시럽을 올려 먹는 빙수 형태가 되었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물 빙수를 파는 집에서 만들어진 이 메뉴가 고스란히 이름 그대로 일제시대 한반도에 정착한 것이죠.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긴 한데 지금의 빙수처럼 얼음 위에 팥을 올려 먹는 이런 형태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가지고 빙수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여름 특집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몇 달 뒤에.